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김준일 시사평론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특검과 특감. 특검과 특감. 오늘 사실 정치권의 중요한 일정들이 같이 몰려 있어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오늘 추진 논의하게 되죠. 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가 있거든요. 여기에 네. 완화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을 할 거고요. 네, 기존에 낸 법을 수정해서 올릴 겁니다. 네,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수사 대상을 확 줄일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 14개 정도를 수사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크게 두 가지로 줄였거든요.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 이거 한 가지 하고요. 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즉 공천 개입 의혹 같은 것들이 될 겁니다. 그 추천 방식도 조정을 했는데 대법원장, 즉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했고요. 대신 다만 그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더라도 야당이 비토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은 살려놨습니다. 비토권이 들어가냐 마냐 이게 마지막까지 좀 관심이었는데 결국엔 비토권이 발의안에 포함이 되는 건가 보군요. 네, 그런 쪽으로 결정이 됐고요. 이 제3자 추천 방식은 한동훈 대표를 겨냥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전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낸 바가 있었는데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도 이렇게 적용을 한 거고요.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받아라 이렇게 좀 내놓은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같은 날인 오늘에 국민의힘은 또 특별감찰관 논의를 위한 의총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본회의가 있으면 그 전에 의총을 통상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논의를 하게 될 건데 특별감찰관은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더 치열한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그쵸. 소위 추한 갈등으로 불릴 정도였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이 있는 그런 주제였는데 얘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오늘은 부드러운 분위기로 정리가 될 예정입니다. 부드러운 분위기. 일단 원내 쪽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가급적 갈등 없이 조용히 처리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고루 다 들었고요. 한동훈 대표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좀 당론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란 없이 어차피 원내 지도부가 나서야 되는 거니까 한번 추진해 보자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처리가 된다라는 건 결국엔 특별감찰관 임명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지 않고 이제 추진을 한다. 요런 방향으로 이제 쏠리고 있다라는 건가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니까 네. 또 딱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인권재단 이사 추천 상관없이 네. 그걸 전제로 두지 않고 한다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의 뜻을 확실하게 따라주는 건데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번 민주당하고 추진해 봅시다. 요런 정도로 원내에서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좀 선언적으로 하는 물어보니까 건가? 예. 지금 상황이 특별감찰관이 좀 지난 이슈다. 크게 쟁점이 안 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굳이 안 싸우겠다라는 싸우지는 거죠. 말자. 네. 아. 이게 왜냐면 특별감찰관이 기본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안 받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음. 민주당에서 우리는 특검 아니면 안 받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이걸 가지고 굳이 싸우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고요. 정확히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특검이 먼저다. 이제 이런 이제 취지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어제 그 부분도 민주당 쪽에 물어보니까 네.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특검 후 특감이다. 그래서 제가 전제 조건이냐 물어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특검을 얘기하지 않고 특감만 추진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수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 특검을 안 받을 거기 때문에 특감도 수용을 안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굳이 오늘 크게 싸우지 않으려고 한다. 제가 이제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오후 1시 반부터 잡아놨더라고요. 2시부터 본회의인데 이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논의하는데 이제 최대 30분으로 잡아놨다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안 싸우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표결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음.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을 좀 짚어볼 만한 거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뭐 밀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휴전 상태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관계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친윤과 친한이 싸울 필요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영향을 줬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휴전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네. 상황에서 하나 짚어봐야 되는 게 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에요. 당원 게시판 논란. 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당원들만 쓸 수 있는 게시판이 있는데 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왔거든요. 근데 네. 그 글을 쓴 사람의 이름이 좀 오류가 있어서 확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네. 원래는 이름이 공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만 나오는데 이름을 전체를 넣으면 그 사람이 쓴 글들이 쭉 나오게 되는 그런 오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동훈 이렇게 작성자로 검색을 하면 한땡땡이라고 해서 검색이 결과가 걸리기 때문에
그 이름의 글이 올라왔다라는 걸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됐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한 땡땡으로만 글이 게시되는데 음. 한동훈으로 검색을 하면 글의 개수랑 또 어떤 내용들인지 다 음. 나오게 된 거죠. 그 오류 때문에 나타난 건데 한동훈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 그다음에 장인의 이름으로 꾸준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라는 거고요. 네. 이걸 대표적으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나 김민전 의원 이런 친윤계 인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제가 좀 헷갈렸던 게 그러면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일종의 손을 맞잡은 그런 상황인데 왜 친윤계 쪽에선 이걸 가지고 다시 공격을 하느냐. 그러니까 요걸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네. 친윤계 인사가 하는 얘기가 일단 어쩔 수 없는 휴전 상황이다. 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예. 기본적으로 감정까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불씨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한동훈 대표 쪽도 좀 먼 얘기긴 하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본선에 가서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이 가는 그림을 무조건 그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본선이라는 건 결국 이제 나중에 대선 본선 주자로 얘기하는 갔을 때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양쪽의 앙금 같은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특히 어제 한동훈 대표 쪽의 모 인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들었는데 지금 친윤계 쪽에서 이렇게 아까 비판하는 얘기 아직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을 매윤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매윤? 네, 윤석열 대통령을 파는 사람들이다. 이제 네. 판다. 지금 흐름을 잘못 읽고 있다. 이런 비판도 좀 수면 아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보면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기로 했죠 오늘. 네, 네. 어제 여야 그 정책위 의장이 만나가지고 합의를 했는데 6개 법안을 이제 합의해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주목되는 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까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5천만 원씩 쪼개서 넣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합의를 하기로, 그러니까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고요. 이건 28일 본회의 때 통과될 예정입니다. 일단 합의가 됐고 28일 날 통과할 예정.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오늘 어떤 부분 주목하십니까? 정치권에서. 오늘 사실 주목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오늘 슈퍼데이거든요. 예. 뭐 무슨 일이 있는지는 아까 슈퍼데이. 오늘 수능도 열렸는데 오늘 네. 특감 우총하고 특검 표결하는 데다가 명태균 실질심사 뒤에 뭐 얘기하겠지만 네. 그 김혜경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1심 공직선거법 1심 선고도 오늘 있어요. 네. 게다가 오늘 대통령 지금 에이펙 뭐 순방 나간다 이것까지 있어서 네. 참 일정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요 이야기부터 먼저 하자면은 일단 전략적 휴전 뭐 요 정도로 박순봉 기자가 설명을 했듯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이제 표결을 앞두고 특검 표결을 앞두고 적전 분열을 할 필요가 있겠냐. 그리고 특별감찰관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수용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뭐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돌발 변수가 박수봉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이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들의 이름으로 지금 비방글이 올라온 거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당이 어수선해요. 굉장히. 사실 저는 이게 처음에 한 일주일 전에 갑자기 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서버를 뭐 잠깐 닫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뭐냐 하고 찾아봤을 때는 그냥 뭐 동명이인 정도 아닌가? 뭐 그러면 그냥 가볍게 웃어 넘기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저도 그냥 넘겼었는데 이게 좀 점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형국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이게 벌어진 게 네. 이게 그쪽에 처음에 이제 이건 의혹이 있다라고 제기된 게 대통령 기자회견 전이었어요. 이틀 전이요. 11월 4일이었나 제가 아마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태세 전환이 이거하고도 관련돼 있는 거 아니야? 소위 말해서 약점 잡혀가지고 이렇게 조금 고분고분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이 당내에서도 나올 정도로 이게 네. 약간 파장이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무감사는 안 한다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은 또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그래서 그 어디까지 이거를 이제 도용 여부만 살펴볼 건지. 근데 문제는 이제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8명이 있다라고 해요. 당원 중에.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죠. 예, 뭐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아주 뭐 이렇게 특이한 이름은 아니니까. 그런데 73년생 한동훈은 없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배우자 뭐 진은정이라든지 뭐 장인 진영구 등등 이 이름은 아주 특이한데 특정 기간에 올해 5월부터 해가지고 11월 초까지
뭐 비방글이 100건 뭐 200건 뭐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그래서 이게 이름으로. 이 우연으로 어떻게 한동훈 모친, 한동훈 장인, 장모, 한동훈 배우자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그럴 수가 있느냐. 이제 합리적 의심이라고 이제 하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다가 그 개수와 언제 벌어졌는지 그 이름하고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수선한 상황이다. 근데 이게 이제 저기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무감사 하지 말고 좀 화합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모습인데 네. 이게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야당하고 싸워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휴전 상태지 추후에 계속 불거질 수 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친윤 입장에서는 약점 잡았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 수사도 어쨌든 진행돼야 되는 거고 경찰 수사를 당해서 뭐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가 보니까 정통망법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뭐 이렇게 고발이 들어와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근데 이제 제가 뭐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면 안 됩니까? 당원 게시판에? 그러니까 이거를 네. 초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비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재명 대표 만약에 비판하는데 뭐 민주당에서 만약에 당원 뭐 이렇게 찾아낸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 뭐 거의 윤석열 대통령은 신성불가침이고 비판도 받아서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이상한 모양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좀 나라가 되게 어수선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오늘 해가지고 지금 대학들의 교수들이 지금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미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시국선언 네. 이미 지난달 28일 가천대에서 시작해가지고 한국외대, 한양대, 인천대, 전남대 그리고 어제는 경희대 그리고 오늘은 부산, 울산, 경남의 연구자들 해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네. 이들이 또 이제 이번 주말에 또 집회 지금 참여연대 하고 같이 뭐 민변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거부권을 거부하는 윤석열을 규탄한다 뭐 이런 집회도 지금 걸어서 이번 주말에 집회가 상당히 커질 것 같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아까 이제 그 휴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휴전의 배경 중에 하나는 또 이재명 대표 선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이번 내일 있죠. 내일 네, 하나가 있고 이제 또 공직선거법. 25일에 있고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나 뭐 용산 쪽에서는 최대 그런 기회라고 반전의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회를 앞두고 싸우고 있으면은 그 이익을 절대로 흡수를 못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휴전이 이뤄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맞물리잖아요. 당정 관계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 문제, 뭐 특검, 특감, 뭐 정책적인 문제들까지 다 맞물리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1부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2부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인터뷰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맞물리는 이슈들 짚어보기로 하고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해서 당무감사 하자고 제일 먼저 이제 말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점들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가죠. 정부 효율부 머스크. 정부 효율부 머스크,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번 트럼프 당선인 트럼프 정부의 2기 정부에서 중용될 거라고 어느 정도 많이 예측은 되어 왔는데 정부 효율부 이게 뭐 하는 곳입니까? 신설 조직,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이거든요. 네. 여기에 수장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낙점했다라는 거고요. 네. 지금 정부 개혁을 추진하는 외부 자문기구 성격으로 보입니다. 근데 신설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데 다만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9월에 유세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머스크가 우리의 비용을 절감하게 하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정부의 예산 조직 이런 것들을 점검해가지고 지출을 삭감하는 업무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 삭감.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일부 인선 발표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언론사들도 또 취재해가지고 보도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렇게 나온 인선들을 쭉 보면은 네. 굉장히 노골적이기도 하고 파격적이기도 합니다. 일단 노골적인 거는 대표적으로 머스크 CEO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국방장관에 피트 헤그세스를 내정을 했는데 네. 폭스뉴스 진행자입니다. 네. 폭스뉴스는 좀 보수 성향의 방송으로 보시면 많이 되고요. 보수 성향이죠. 네. 근데 또 파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군 출신이긴 했는데 소령까지만 했던 인물이고요. 44살이에요. 굉장히 젊기도 하고 국방장관을 소령 출신이 한 상황. 특히나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자면 있을 수 없는 굉장히 파격 그렇죠. 인사라고 볼 수가 있고 2014년부터 이 폭스뉴스에 출연했던 인물인데 트럼프 당선인을 꾸준히 지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보국
CIA 국장으로는 존 래클리프 전 국가정보국 국장을 또 내정을 했는데 1기 트럼프 때 굉장히 강력한 트럼프 당선인의 옹호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 대사에는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를 또 내정을 했는데 네. 또 흥미로운 거는 2016년에 그 대선 출마를 했어요. 그때 트럼프 당선인이랑 겨뤘었는데 그 전까지 또 폭스뉴스 쇼를 계속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스뉴스 출신이 이미 2명이나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법무부 장관에는 맷 게이츠 연방 하원 의원을 낙점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역시 굉장한 충성파 측근 의원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성파, 측근 아니면 어떤 성향이 이제 트럼프 당선인과 아주 가까운 뭐 그런 이제 인사들로 지금 꾸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트럼프 2기 지도부의 2기 정부의 뭐랄까 그립감이라든가 이게 훨씬 더 세지는 것들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김진일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1기와 2기가 이제 다른 점이 1기 때는 트럼프가 자기네 측근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중용할 수 없었고 워낙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공화당 사람들을 중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트럼프의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도 황당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러니까 이제 반대를 했다라면은 지금 완벽하게 충성파 혹은 예스맨으로 다 채워 넣을 거다. 이게 이제 그 인사의 신호탄이에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가족 취급을 받습니다. 지금 가족이에요. 가족 행사에 패밀리. 예, 패밀리. 와. 그래서 그 트럼프 장남이 지금 이번에 예전에는 이방카가 1기 때는 상당히 이제 딸이었던 이방카가 주목을 받대 이번엔 장남이 실세가 될 거다라는 얘기였는데 장남의 이제 딸이죠. 네. 딸이 삼촌이라고 올렸어요. 그 인스타그램에 저기랑 머스크랑 머스크가? 같이 찍으면서 머스크를 일론 머스크를 그 정도인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이 정부 효율부 이게 그러니까 법적 지위가 지금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민간 자문기관인지 아니면 정부 공식기관으로 만들지 이게 이제 법적 부분이 좀 모호하다라는 거 있고 그리고 어디까지 손해될 것인가. 지난 9월에 머스크는 연방 예상 6조 7,500달러 중에 2조 달러를 삭감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연방기관에 200만 명이 넘는 공무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 상당수를 해고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세출 구조 조정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 해고까지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갑자기나 테슬라나 이제 트위터 X에서 갑자기 트위터 인수한 다음에 3분의 1을 해고해 버렸어요. 그랬죠. 그랬다가 뭐 다시 채용을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미국의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흔들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급진적으로. 있고 급진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초반이니까 환호를 받을 텐데 그런 기관들이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FDA 승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절차를 간소화한다라는 건데 식약처. 식약처 미국의 FDA 식약처 여기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관심이 있는 게 뇌 임플란트 쉽게 말하면 뉴럴 링크라는 게 있어요. 뇌를 이용하는 건데 이게 너무 절차가 느리다 지금 규제가 많다라고 막 불만을 엄청나게 틀어놓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막 신속하게 다 규제를 철폐를 할 경우에 이게 검증이 안 된 거를 사람들한테 의약품을 판매를 하거나 실험을 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게 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만약에 규제가 철폐가 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 미국이. 좋아 빠르게 가 이거의 어떤 부작용도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인 거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그 뉴스로 넘어갈게요. 명태균 구속될까? 명태균 구속될까?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있죠? 네, 김영선 전 의원하고 같이 창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구속 기로에 서 있는 건데 법조계 쪽의 분위기 물어보니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다들 예측을. 매우 높다. 네, 그래요. 증거인멸 정황이 매우 뚜렷한 게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다들 예측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제 또 추가 녹음을 공개를 했습니다. 명태균 씨하고 강혜경 씨의 그 통화 내용이었거든요. 두 가지가 초점인데 일단 첫 번째는 명태균 씨가 대통령의 일정을 미리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가지고 강혜경 씨한테 얘기해줬다라는 내용인데 이건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네, 준비가 돼 있나요? 네, 들으시죠. 아니 내일 아침에 정보가 셀까 싶어서 내가 대통령 온다고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가만히 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되면은 6, 7만 원 간다. 못 가도 나같이 돈 빌려서 한 사람은 단발로 해갖고 대통령 일정을 먼저 알았다. 뭐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통화 내용이 6월 22일인데 이제 내려온다라고 연락이 왔다라고 강혜경 씨한테 얘기를 해주고요. 그럼 실제로 이틀 뒤에 윤 대통령이 창원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 일정이 이제 비공개이기도 하고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미리 알았다라는 게 좀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기관장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그런 정황이 있는 건데 네. 2023년 6월 13일에 또 강혜경 씨랑 통화를 하면서 경남 테크노파크 원장의 A씨를 자신이 박한수 지사한테 추천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만 실제 원장이 되진 않았어요. 이 A씨가요. 그리고 또 2023년 4월에 그 창원산업진흥원장으로 취임한 장동화 원장이 있는데 이 인물도 자기가 추천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얘기했던 것들로 인해서 보도들이 지금 계속 줄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김준일 평론가는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쨌든 오늘 이제 구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검찰에서 뭐 이준석, 김종인도 소환 조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요코뉴스 보도를 보면은 당시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공천 당일에 입장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천 당일에. 예, 그러니까 5월 9일하고 5월 10일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경선 붙이겠다라고 해서 이준석이 경선이라던데 이렇게 명태균한테 얘기했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제까지 알았던 게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카카오톡인가 문자 보냈던 게 김영선 경선한다던데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앞단에서 윤상현 위원장이 경선이라는 언급을 이준석 대표한테 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한테 그 얘기를 한 거고 그게 근데 당일날 바뀌었으니까 그러면은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관련자들도 지금 조사가 불가피하다라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될지 검찰이 어떤 순서로 소환을 할지 이런 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부분들 따져봐야 될 것 같군요. 이 부분도 우리 이후에 인터뷰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연구소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